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아파트 급매물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대출 규제는 여전해 매물 증가가 부동산 시장의 반등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가입자의 납입 가점과 금액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청약 경쟁률 상승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이 급등한 탓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쏠리면서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공주도개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개발 지역마다 사업 방향을 둘러싼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에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실수요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주춤하자 이제는 조금 저렴하면서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그 살기 좋은 양질의 곳에서도 경기도 중에서도 어디가 좀 투자 유망한지 우리는 그런 점도 공부해봐야겠죠. 경기도의 투자처도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오늘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 좋은 주말 잘 보내셨죠? 또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월요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랜드스타에셋의 김명관 이사 그리고 신지윤 이사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일부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전화와 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갈 테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두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이 시간은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월요일 첫 번째 시청자분 고민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네. 이야기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기 이제 우리 딸이 네. 투자금 실거주로요. 네. 합정동의 한강변에 있는 빌라를 한 3개를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투자 전망과 그리고 이제는 매수를 한다면 네. 3개 중에서 어떤 것을 사는 게 네, 가성비가 좀 좋은지 네.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녀분 대신 네. 연락 주셨는데 자녀분께서 네. 우선 지역은 확정 지으신 것 같고 어떤 네. 다세대 보셨는지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요? 네. 예, 합정동에 있는 네. 신성빌라. 신성빌라. 예, 그 집원이 75-10번지고요. 네. 첫 그리고 번째는 네. 예, 강변타운이라고 빌라인데요. 네. 74-5고요. 네. 그리고 또 현대빌라라고 네. 집원이 91-10이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네. 많이 하시고 또 임장도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자녀분께서 다녀왔어요. 거주하면서도 그리고 투자 가치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합정동에 75-10번지, 74-5번지, 그리고 네. 91-10번지 이렇게 네. 세 곳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따는 분이 지금 한강변 쪽으로만 세 군데를 알아보셨어요. 네네네. 한강변- 한강변으로만 봤어요. 한강변 쪽으로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한강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네. 따님분도 아마 그렇게 로망이 있으셔서 예, 보신 것 가보니까 같아요. 너무 좋긴 해요. 아, 가보셨어요? 예. 지금 세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거죠?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는 막 전세가 끼어 있고 막 이렇게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정 안 되면은 그냥 뭐 실거주 안 해고도 그냥 전세 살 끼고 마음이 매수를 있어요. 해 두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투자 목적으로만. 네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신다는 얘기는 어쨌든 네. 지금 합정동 지역은 우리가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역이에요. 네네. 합정동 지역은 지금 어쨌든 재개발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우리 따님도 합정동 지역에 이 네. 한강변 지역에 네. 재개발을 보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개발 안 되면 투자할 필요 없죠. 네. 근데 이 세 군데 지역 제가 지금 찾아놨었어요. 네. 이 위에 지금 첫 번째 지역이 이게 현대빌라죠. 네. 현대빌라가 있고 네. 이제 두 번째 지역이 이제 강변타운이라는 빌라촌이 하나 있어요. 네네. 여기가 빌라 단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세 번째 빌라가 이제 신성빌라라고 돼 있네요. 네. 신성빌라 옆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당인리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이제 담벼락 옆에 딱 붙어 있는 지역인데 네. 세 군데 중에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될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네. 거기에서 55번지에서 200번지까지는 괜찮다고는 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강변타운하고 현대빌라가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어머니는 지금 이 강변타운하고 예. 그다음에 현대빌라가 조금 괜찮다. 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저기 신성빌라는 네. 당인리에 맞춰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데 네. 혹시라도 개발이 안 되면은 이게 네. 이제 개별로다가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저기 신성빌라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하나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네. 지금 이 합정동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합정동에 네. 있는 이 지역이 예전에 네. 한 10여 년 전에 여기가 성수동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특별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 지역을 이제 네. 전략 정비구역이었었거든요. 네네. 이때는 지금 그 당시에는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네. 하지만 성수동 지역은 지금 전략 정비구역으로 계속 지금 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부터 지금 개발이 행위가 제한돼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개발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성수동 지역이고요. 네. 우리 합정동 지역은 이 전략 정비구역이 해지가 되면서 네. 이쪽 지역에 신축 빌라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통합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네. 무리수가 있어요. 아. 전체적으로 면적이 너무 넓고요. 네. 합정동 일대 면적이 네. 너무 넓은 지역에 신축 빌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노후도면이나 아니면 이 주민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네. 재개발은 좀 힘든 면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네.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네. 지금 현재 현대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가로 세로 이제 6m 네. 이상의 가로 세로 구역이 정해지면 우리가 가로세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현대빌라에 있는 가로 세로 주역을 봤을 경우에는 이 땅 모양이 네. 조금 길쭉하죠. 네. 그렇죠. 길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네. 옛날에는 이렇게 긴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이 동원 네. 아파트처럼.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동원 아파트 같은 긴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판상형 구조로 해가지고 뚱뚱한 아파트가 들어오죠. 네.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이렇게 돌아서 지하 주차장도 많이 뚫어지잖아요. 네. 면적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맞아요. 현대빌라 주변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 하는 건 좀 적합하지가 않은 지역인데요. 아. 이쪽 아래쪽 지역 같은 경우에 강변타운 있잖아요. 네. 강변타운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한 9개 정도 지금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세대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50세대.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보셨죠? 네, 가봤어요. 단지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네. 우리 단지만 부셔가지고 아파트 한 동 들어가면 좋겠죠. 네. 한강변이기 때문에 네. 한 동만 들어가더라도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 지금 강변타운 같은 경우나 신성빌라 같은 일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인리 발전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죠. 네. 여기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네. 지금 당리 발전소 바로 담벼락 옆에 있는 지역하고 한강변 일대 일부분이 우리 강변타운 같은 이 부분이 지금 1종 주거지역이에요. 네. 1종 주거지역은 우리가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네.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7층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지금 이 단지 안에 7층으로 지으면 네. 사업성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용적률을 올려서 2종으로 상한됐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네. 지금 면적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면적을 한번 보면 자, 지도를 다시 지우고 우리가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강변타운 같은 경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 면적하고요. 네. 지금 이 한강 동원의 면적이 있어요. 네. 어느 면적이 더 큽니까? 동원이 조금 더 크죠, 지금. 네. 그렇죠. 근데 동원의 네. 아파트가 지금 들어온 세대 수가 몇 세대냐면요. 네. 65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동원 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네. 앞으로 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층 초반인데 이쪽 지역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15층 이상 올라가면 리모델링의 사업성은 나오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면적이 조금 작은 우리 강변타운은 아까 제가 1종 주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2종과 1종의 사업성을 봤을 경우에는 2종이 훨씬 더 커요. 네. 1종이 지금 우리가 7층으로 지금 낮게 지어야 되는데 네. 더군다나 면적도 지금 우리가 더 작은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네.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안 나오죠. 근데 하지만 네. 앞으로 우리가 한강변 일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많이 상향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1종에서 우리가 다시 동원처럼 네. 2종으로 용적률이 상향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한강변이기 때문에 나홀로 동이어도 충분히 가치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불명확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 네. 10년 정도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요? 네. 10년 안에 네. 10년이면 지금 이 합정동 일대가 지금은 개발이 풀리면서 네. 신축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됐을 경우에는 이 물건들도 이제 노후가 쌓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개발이 가능은 해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당장의 용적률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를 이 지역에서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실거주를 하시는 건 저는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지금 거주할 공간을 따님이 필요하잖아요. 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매매 금액이 여기가 거의 한 4억에서 5억 원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적은 금액이 네. 아니란 말이에요. 네. 빌라가 4억에서 5억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 서울역 주변 아주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서울역은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네. 이 북쪽으로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 강북의 코엑스가 들어온다는 얘기 이제 확정이 났습니다. 네. 서울역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선이 다니는 역이에요. 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선이 다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제 복합 환승 센터가 서울역입니다. 네.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지죠. 그러다 네. 보니까 서울역 아래쪽으로 보면 서계동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서계동이요? 네, 서계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보면 후암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위로는 이제 중림동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네. 그 위쪽으로는 회원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지역들은 서울역에 대한 개발 호재 때문에 네. 상당히 땅값이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소액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년에 신소통합 민간 재개발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 네.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네.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특별거액 관리 구역으로 지금 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 못 들어갑니다. 네. 중림동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완료가 돼 있어요. 네. 유일하게 지금 서울역 주변으로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이요. 네. 회원동, 우리 남대문역 아시죠? 네. 남대문역 앞에 있는 회원동 지역이 있고요. 네. 명동역도 아실 거예요. 예, 명동역. 명동역 앞에 필동이라는 지역도 있어요. 예, 필동 알아요. 그렇죠? 한 정거장 더 가면 충무로역이 있는데요. 예. 충무로역에 예장동이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예장동이요. 네, 이 세 군데의 동네가요. 네. 이 위로 보시면 도심 지역 있잖아요. 3도심 지역. 예. 3도심 지역에 이제 광화문하고 을지로하고 종로 일대 일하는 직장인이요. 네. 한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네. 이 인구가 직장인들이 거주할 공간이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회원역 앞에 있는 회원동, 명동역 앞에 있는 필동, 네. 충무역 앞에 있는 예장동이에요. 예장동. 네. 다른 지역들은 지금 우리가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입지적으로 보면 서울역을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같은 근접한 지역 안에 있는데 네. 아직까지 개발이 확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액이 거의 네. 절반값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전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합정동 지역이 거주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투자 가치성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매년 GTX가 하나가 들어오고 신분당선 들어오고 신안산선 들어오고 네. 강북에 코엑스 들어오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집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이 회원동 일대, 필동 일대, 예장동 일대로 보기 때문에 이 지역도 한번 예.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 주시면요. 제가 네. 조금 자세한 상담 진행하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보셨던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지만 꼭 합정동에 거주를 할 필요가 없다면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으로 서울역 근처를 좀 찝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자녀분과 고민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그 명일 중앙 하이츠 아파트 30평을 보유 중인데 네, 이게 좀 향후에 어떨지 궁금해서 전망이 어떨지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 주신 아파트 그럼 거주도 지금 하고 계실까요? 네, 살고 계시는 집이고 강동구의 명일 중앙 하이츠 30평형대를 말씀 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살면서도 투자 가치 올라갈 수 있는 집인지 한번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상일동이죠. 명일중앙 네. 하이츠. 네, 네. 지금 우리 여기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주 환경은 엄청나게 좋죠. 여기가 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보면 위쪽으로 지금 숲세권 안에 껴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숲 네네. 안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변에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주 환경이 좋은 입장인데 한양 외고도 있고요. 주변으로 보면 명희중학교, 명희초등학교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일동 지역에서 숲세권에 학군까지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향후 전망이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가 그러면 얼만큼 더 좋아질지가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더 좋아지는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교통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집 앞에 보면 이 한양외고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9호선이 지금 개통 예정에 있어요.
현재 우리는 이 5호선을 이용해가지고 도심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 9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가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가 현재 리모델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두세 대 정도 여기가 지금 이제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이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지금 바뀔 수 있는 단계에 근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습세권에 있는 지역에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고요. 교통까지 좋아지는 지역이면 저희 향후 전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네.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이 명일동 지역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명일동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명일 우성 아파트도 있고 한양 아파트도 있고요. 삼익 그린 2차 아파트도 있고요. 이 일대 아파트만 한 15,000세대 가량이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명일동 지역에 대한 재건축의 호재,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9호선에 대한 호재,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사실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로 숲세권에 있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살고 계신 집인데 다행히도 또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좋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거주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 문의를 주시는데 그 문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답변 중에 전문가들의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답변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오늘 또 김명관 이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액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이사님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이요. 내가 가진 이 소액으로 어디 투자할 데가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자금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뭐 재건축,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한 뭐 재건축 그런 단지들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지역들 역시도 이미 언론에서 한번 나온 이상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1억대 정도 소액으로 투자하는 지역을 찾아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도심권 지역이라면 어떨까요? 이 도심권 지역이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광화문 지역이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다니는 지역이에요. 광화문 지역 주변으로 우리가 1억대 소액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도심권에 대한 인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자들이 항상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향후 10년 후 장기 투자를 봤을 경우에는 도심 지역 개발로 인한 재개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도심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아주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에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저희 1:1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한번 추천해 드리면서 좋은 투자 전략 저희랑 같이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돈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는 건 사실은 조금 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작은 소액으로 알짜 투자처를 찾는 일이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런 계획 세우고 계신다면 또 김명관 이사와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지훈 이사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3998번님의 사연입니다. 필동에 투룸 다세대 주택을 5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필동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필동 투자 일찍 하셨습니다. 좋은 투자인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전략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자료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을 계속해서 누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이미 또 세운 3지구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에서 들어가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운지구 나머지 일대도 고밀도 개발하면서 기부 체납을 받은 공간에 녹지 생태를 조성을 하여서 도심 재창조 전략을 취한 다음에 주거 쾌적성까지 추가로 더해질 전망입니다. 임대 수요도 풍부하고요. 주변의 개발 호재도 풍부해서 높은 집가 상승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동 다세대 주택처럼 주거 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투자해 놓은 부동산은 매도보다는 보유하셔서 증여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거지의 희소성에 따라 앞으로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매도보다는 증여 의견 드렸으니까요. 자녀분과 함께 잘 계획 세워보시고요.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002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을지 3위 칸일 아파트 99제곱미터 아파트와 또 묘향 롯데 101제곱미터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매수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두 지역 모두 3번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로 평형대도 비슷하고요.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 완화로 해서 3번 일대에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두 다 수혜지일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그러면 향후에 미래 가치가 어떤 게 더 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답은 아마 나오실 겁니다. 저라면은 을지 3위에 한 표를 드리겠는데요. 이유는 3번역 일대 초역세권 아파트이면서 그리고 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학원가라던가 편의시설 그리고 의료기관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까지 이 3번역 일대에 공공청사라던가 아니면 청년 임대주택 등을 공급을 하면서 3번역 일대가 굉장히 큰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데요. 이 개발 호재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을지 3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가 조금 더 묘향 롯데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향후 가치로서는 미래 가치는 을지 3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을지 3위 쪽으로 한 번 더 투자 전략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비싼 아파트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셨던 아파트 쪽에 손 들어드렸으니까 한번 거주 계획 세워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28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이번 사연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이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두기엔 아까운데 서울 지역 내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는 좀 넓은 질문 주셨거든요. 이사님 조금 그래도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네. 서울에도 충분히 2억으로도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면서 실거주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다만 도심권은 아닙니다. 서울 외곽 지역 쪽에 도봉구 방학동 같은 경우에도 뭐 신동아 아파트라던가 ESA 1단지 아파트라던가 뭐 우이동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성원 그린 그리고 신월동, 마포 신월동 쪽으로 가기에는 동원 대자뷰 등 외곽 지역에서도 2억 원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 있는데요. 단 투자 가치는 지금 미래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 가치에서는 오히려 도심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투자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를 투자 대상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택수를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라고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향후 다세대 빌라라던가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가 이런 소형 주택들인데요. 외곽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도심에 있는 원자재에 대한 투자 가치를 한 번 더 높이 사셔서 도심 쪽으로 한 번 더 투자 문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파트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서울에서 약간 북쪽, 외곽 쪽의 아파트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만약에 투자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도심 쪽으로 진입해서 아파트가 아닌 곳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조언을 좀 드린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2억보다도 조금 더 소액으로도 서울 도심권에 투자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신지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는지 이사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문자와 전화 상담, 그다음에 많은 상담들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1억 내지는 2억으로 소액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자, 1억 도심 재개발 지역 안에 혹시 1억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도심 1억 원 투자를 원하신다면 1대1 대면 상담을 신청하셔서 도심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을 저희와 함께 귀중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문자 사연 주셨던 분은 1억도 아니고 2억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계획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5번 무료 전화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전화 상담으로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그 전세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집이 없는데 네.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세를 좀 빼서 네, 이제 시립주로 이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이제 상계주공이나 이런 데 보니까는 이제 네. 제가 원하는 그 금액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네. 그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상계주공이 단지가 여러 많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단지가 괜찮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네. 주셨어요. 지금은 무주택 상황인데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면서 내 여유 자금에 맞춰서 보신 아파트가 좀 상계 주공 아파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도 어디가 조금 더 그래도 가치가 좋을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계동 지역으로 시립주로 들어가시려는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앞으로 내가 여기서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예. 시간이 지나면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네, 지금 무주택자분이신데 몬테크로 해서 지금 뭐 거주 환경 당장 내 집은 좀 안 좋지만 앞으로 내 집이 새 걸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 많이들 지금 투자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네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게 진행을 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조합에 대한 이 지위가 내가 그 전까지 2년을 거주하신 분들 한해서 주어지는 거고요. 그분들은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이제 진행 초기 단계인 지역에 들어가시는 타이밍은 잘 잡으셨는데 네, 궁금하신 게 과연 이 상계 주공 아파트 노원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계 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 중에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제가 전세금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4억이요. 네,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조금 부족한 거는 일단 제가 이제 대출도 받을 생각이 있어서 네. 그 정도 지금. 그럼 지금 자금으로 해서, 현금을 네. 이제 4억은 현금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이제 네, 전세금을 빼서 나오는 거죠. 네네. 이 현금을 빼서 내가 상계 중에 들어가는데 어느 지역이 좋은가? 일단 네. 4억이라는 금액으로 상계 주공에 들어가기에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네. 자녀가 있으세요? 얘가 이제 2명 있어요. 2명 있으세요? 네네. 야, 2명 있으면 아무래도 큰 평에 딱 가면 좋은데 네. 지금 현재 상계 주공에서 가장 이제 비싼 아파트는 이 상계역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가장 이제 뭐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 창동역하고 이 노원역 일대예요. 창동역 같은 경우는 이제 DTX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노원역이 때는 이제 업무 시설이 들어온 지역이어서 이 주변 지역이 가장 비쌉니다. 뭐 3단지나 6단지, 7단지가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 이런 지역은 지금 이 세 군데 지역 있잖아요. 네네. 25평도 현재 매매 금액이 한 8억 정도 합니다, 이게. 한 30평일 때는 매매 금액이 한 10억까지도 올라갔어요. 네네.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억이라는 금액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힘든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포기하시는 말고요. 위로 올라가면 아직 단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9단지도 있고요. 10단지도 있고 뭐 16단지, 14단지 여러 단지가 있는데 혹시 4억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좀 평형대가 적어도 괜찮습니까? 뭐 그 정도 대출을 안 받으면은 네. 조금 작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상계동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실거주하실 수 있는 지역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노원역 위에 보면 마들역이라고 7호선 지역이 있고요. 네네. 7호선 지역 위로 보시면 이 14단지가 바로 역세권 근접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또 15단지를 건너떠서 16단지가 있는데요. 15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는 안 되는 지역이고 16단지하고 14단지 두 개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네. 이 두 지역이 앞으로 뭐 새 아파트로 바뀐다고 하면 뭐 금액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네.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25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4단지의 새 아파트가 들어오나 16단지의 새 아파트가 들어오나 두 아파트의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냐? 바로 사업성이 더 잘 나온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지금은 4억이라는 금액으로 대출을 끼면 지금 25평이 한 6억 정도면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4억에다가 플러스 2억을 대출 내면 이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는 우리 단지를 철거를 하고 새로 짓잖아요. 네. 그러면 분담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분담금을 내가 지금 당장 납입은 하진 않아도 되지만 네. 결론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부채란 말이에요. 이 부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는 총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16단지하고 14단지하고 분담금이 적게 들어간 아파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두 아파트가 우리가 재건축의 사업성은 용적률로 판단을 하거든요. 용적률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얼마나 높게 올라가냐가 바로 용적률입니다. 현재 14단지 같은 경우에 용적률은 현재 150% 정도 될 거예요. 예. 근데 16단지의 용적률은 한 180% 정도 됩니다. 이 두 개가 무슨 얘기냐면 16단지가 현재 15단지보다는 더 높은 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14단지가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이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면 현재 예를 들어 드리면 이 포레나 노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상계중원 8단지였습니다. 8단지가 재건축했는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거의 한 290% 정도 나왔어요. 같은 상계주공 아파트니까 우리 14단지, 16단지도 한 290%의 용적률이 나와서 높게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갭이 16단지는 지금 한 110% 정도 남았고요. 지금 14단지는 140%가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업성이 14단지가 더 많은 일반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16단지보다는 이 분담금이 더 적게 내려갈 것 같아요. 향후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16단지나 14단지나 비슷한 금액이 형성되지만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이 적은 지역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더 좋은 아파트, 더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는 저는 16단지보다 14단지에 한 25평 정도로 들어가시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전세 금액을 빼서 지금 이자를 이제 이용해서 매수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아파트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4단지 14단지가 더 추천해드릴게요.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 상계중공 아파트 16개 단지 중에는 네네. 가장 이제 시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장 적합한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지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까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단지 하나 일러드렸으니까 앞으로의 내 집 마련 계획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이제 하원동에 있는 레미안 올곡 32평을 보유 중인데요. 네. 이게 지금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네,
네, 말씀 주신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일까요? 예, 지금 현재 거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성북구의 하월곡동 레미안 월곡 아파트 32평형 말씀 주셨는데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하월곡동 레미안 월곡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레미안 월곡 아파트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몇 평 거주하고 계세요? 32평이요. 32평.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저는 이거 처음부터 거진 입주를 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가 지금 한 2000년도 중반 6년씩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22년도니까 한 16년 차 정도 됐거든요. 예, 맞아요. 그 16년 차 정도 됐던 경우에는 새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헌 아파트도 아닙니다. 네, 네. 세대수도 지금 한 1200세대 정도 되나요? 1600세대인가? 지금 1000세대 네, 중반 정도 그중 돼. 1300세대 정도 되네요. 1300세대예요. 네, 세대수도 지금 좋아요. 작지도 않고요. 그렇다 대단지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레미안 월곡 아파트가요. 지금 현재 16년 차에 1300세대 정도. 혹시 매매 금액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죠? 지금은 한 11억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11억이요. 네, 서울의 지금 평균 아파트의 가장 표본적인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자님이 지금 내 아파트가 정말 뭐 기적적으로 좋아진 아파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파트가 금액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시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레미안 월곡 아파트가요. 주변에 그렇게 큰 호재가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앞으로 레미안 월곡 아파트에 바로 집 앞에 보면 동북선이라는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동북선이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바로 왕십리까지 내려갑니다. 왕십리까지. 지금 현재 집에 이제 많이 처음부터 사셨으니까 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예, 차로 다녀도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히고 지하철을 이용하자면 여기서 미아역까지 걸어가야 되고요. 걸어가기도 지금 길이 뭐 이렇게 좋은 길은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동북선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걸 동북선을 타고 왕십리까지 근접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통의 호재가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동북선 말고도 청량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목동까지 이어지는 이 강북 횡단선도 또 들어와요. 그러면 이 레미안 월곡이라는 지역이 지금 가장 단점이 뭐였냐면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없었던 이유가 이 교통이 조금 도심과 접근성이 불편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앞으로 이제 동북선도 들어오고 강북 횡단선도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좀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교통이 들어옴으로써에 대한 편의성만큼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 아파트는 지금 현재 뭐 재건축 아파트다 뭐 그런 아파트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레미안 월곡이 있고요. 그 옆에가 바로 장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장인 뉴타운. 현재 네.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서울에서도 가장 큰 뉴타운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우리가 또 광운대역이라고 해서 GTX도 들어오면서 쇼핑센터도 들어오고요. 아래로 동부간선도로 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동대로까지 이어지는 사업도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미아 사거리역이 때가 뭐 공공재개발, 뭐 신속통합재개발, 이 재개발 밭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기름 뉴타운도 있고요. 자, 앞으로 봤을 경우에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가치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처음부터 거주하셨으니까 아마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거주하시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계속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하나하나 분석 도움 드렸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소액으로 좀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김명관 이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 기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소액으로 1억 정도의 금액으로 도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도심 지역에 과연 우리가 1억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1대 대명 상담을 통해서 정말 서울 도심 지역에 소액 1억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재개발 지역까지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소액 투자로 좋은 수익 볼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아래 나간 전화번호로 전화 많이 주셔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1억으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남은 시간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조금 살펴볼게요. 뒷번호 284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영등포동 2가 94-125번지 다세대 주택을 매수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신지훈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물건지는 저도 잘 아는 곳인데요. 방송 중에 되게 반갑네요. 투자로 보신다면 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 앞에, 물건지 앞에 있는 영등포 시장 같은 경우는 1-1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재개발을 엄청 반대하고 그래서 시위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관리 처분돼서 지금 현재 공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1-11, 12, 14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 예정이 다 되어 있어서 추가 지가 상승도 여력이 충분합니다.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2017년에 오픈하고 나서 주변 일대가 재정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대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구역도 있지만 이렇게 작게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정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빠른 사업 속도이 때문인데요. 영등포역 주변으로는 롯데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영등포 인근으로도 업무 시설이 확충하고 있어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 주택이 그만큼 부족해지고 희소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미래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도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8729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마포 공덕동의 가로주택 사업지 내에 다세대 주택을 지금 현재 시점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지역은 효창공원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매물이 한 3-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분 차이는 조금 있지만 8억 초반에서 12억까지 굉장히 매물대 형성이 다양합니다.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현장이라서 매수를 하실 거라면 8월 4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으셔야 되고요. 공덕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공덕 1주택 재건축 현장이라던가 만리동 재개발 현장,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입주를 이제 막 시작한 효창 6구역 같은 지역이 많아서 조금 더 이 지역 안에 조금 더 싼 매물, 투자금이 조금 더 저렴한 매물이 있으면 비교 분석하신 다음에 지금 들어가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고 나서 투자를 해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렴한 물건 한번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에 언제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9722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마포 염리동의 27-95번지 다세대 주택에 2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가능성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이 지역은 염리 4구역과 5구역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 염리동 27-95번지 토지 이용 계획상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재개발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재개발지의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면 전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염리 4, 5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염리동 삼성 레미안이라던가 공덕동 삼성 레미안, 마포 현대, 공덕 현대, 마레프, 자이더 센트리지 같은 이런 일대 아파트가 전부 아파트인데요. 공덕역에서 대흥역, 신촌역, 그리고 아현역을 묶은 이 지역 중에서는 소형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이 번지대 일대가 유일합니다. 실거주 겸 투자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전망은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쭉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기분 좋은 좀 거주 그리고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일부 1시간 동안 또 전화와 문자로 다양하게 여러분의 고민 상담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번호는 열려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